공부를 많이 안 하신 티가 너무 나는 거죠. 아, 홍준표 전 대표가? 예. 그 국민연금을 기업을 뺐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납득이 되질 않고요. 국민연금이 그 이른바 사회복지기금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노후자금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아무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노후자금에 어떤 손실을 입힌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튜어디스 코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기준들이 마련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된 스튜어디스 코드는요 아주 낮은 수준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 코드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건 아주 낮은 단계로 도입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건 연금사회주의가 아니고요. 홍준표 대표 공부를 조금만 좀 하시고 또는 SNS에 글을 쓰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또 그분께서 그동안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로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고 조양호 회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은 좀 반사회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수백억에 이르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했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1,300원 버스비 자기가 그냥 주머니에 입마이 포켓했다는 걸로 처벌받은 게 정당하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법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혐의가 있으면 사실은 상당히 엄하게 다루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나 조현민 전 이사의 경우인데요. 진에어가 원래 대한민국 항공사잖아요. 대한민국 항공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진에어가 하마터면 조현민 전 전무가 이사로 등록을 했는데 외국인인 게 확인이 돼가지고요. 하마터면 진에어가 허가가 취소될 뻔했어요. 그럼 1,500명이 넘는 그 임직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생각을 해보면 고 조양호 회장과 그 일가가요. 오너십 리스크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잘 드러내고 있었던 부분도 우리가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나 대한항공 관련 계열사들이요.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양호 그분 일가의 그 사적인 소유물도 아니에요. 주식을 투자한 주주들의 공동의 주식 자산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주총에 그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다시 대표이사를 하겠다고 나오신 그걸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사후적인 일입니다만 납득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대한항공의 경영권 과연 제대로 잘 승계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오늘 제기됐습니다. 자, 지금 조양호 회장 측의 어떤 주식 지분과 또 반조양호 회장 측의 주식 지분이 이렇게 역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상속 후에 상속세가 1,800억 원인데 주식을 팔아서 이 1,800억을 납부했을 때 조양호 회장 측이 갖고 있는 지분은 19.09%로 줄어들고 대신에 이 반조양호 회장 측 그리고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가세할 경우에 20.81%. 그러니까 오히려 조양호 회장의 자녀와 부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지분보다 반조양호 회장 측의 지분이 역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때문에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에게 보이게 되는 강성부 펀드라는 곳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부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일명 행동주의 펀드인데 과거 강성부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내 기업 경영 개선에 매개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펀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기에 가지고 있는 지분과 국민연금의 지분을 더하게 된다면 상당한 양의 포션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한항공의 문제는 조양호 회장이 전혀 지분 상속에 대한 승계 절차 없이 사망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야 될 상속세만 1,700억에서 1,800억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속세를 실질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가 하락될 수 있다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요. 더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지금 현재 3남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땅콩 해안 사건이 연루가 돼 있고 조현민 전 전무는 물컵 갑질 사건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진해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이 가능한가라고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원태 사장이 현재 대한항공 사장으로서 일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영에 대해서 확실한 가능성들이 점쳤냐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양호 회장의 사망과 함께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3남매에서 조원태 사장에게 몰아주는 상속이 진행될 것인지도 여전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어떤 그 승계를 두고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미 대한항공에서는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권을 가지면서 이 4형제가 이 대한항공, 그러니까 한진에 관한 여러 가지 그룹들을 서로 나눠 갖게 되는데요. 이 한진에 대한 중공업 그리고 한진해운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눠 가졌지만 그 이외에도 형제 간의 갈등들이 증폭돼서 한번 형제난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대 지금 대한항공에 대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가족 내부의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이 가족 내부의 갈등을 넘어서 외부에 대한 경영권 간섭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지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에 남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